네,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슈를 진맥해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그 최근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정확하게는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84%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과거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83%가 가장 높았는데요. 아마 이때가 역사 바로 세우기 때였던가요? 83% 기록했던 게? 두 번 있었는데 네. 뭐 금융실명제 이후도 있었고요. 또 하나의 척결한 때. 그러니까. 그때 예. 아주 그냥 인기가 하늘을 찔렀는데 그것을 그 기록을 더 넘어섰군요. 넘어섰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율 역시 50%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역시 역대 뭐 최고 기록에 가깝죠. 네네. 이 공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 지지율 최고치를 갈아치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공공행진 그 배경과 향후 변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짚어야 되는 거 아시죠? 조사 개요부터 전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도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그 사흘간 이 전국 성인 19세 이상이죠.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예. 휴대전화 85%, 집전화 그 15% 비율로 임의전화 걸기 방식이라고 하죠. 네. RDD 방식의 그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응답률은 19%였고요. 네, 95% 그 신뢰 수준의 이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잘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 기대 이상이다. 뭐 여러 가지가 기대 이상이죠. 예. 네, 뭐 이건 지지율까지 포함해서 중의적인 의미인데요. 네. 뭐 기대 수준이 낮아서 그랬든 아니든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아직까지는 기대 이상이라는 평들이 많고요. 예. 바로 그래서 지지율도 기대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단적으로 그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더 잘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죠. 응답자 특성이란 게 뭐 직업, 그다음에 연령대, 그다음에 어느 정당 지지하느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 평가, 긍정 평가가 높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 그 지지층에서도 이 긍정적인 평가가 그 44%, 부정 평가는 32%, 무려 12%포인트 차이로 그렇네요. 긍정 평가가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이제 그 바른정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뭐 이제 구여권 정당이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무려 그 75%가 긍정 평가를 했습니다. 무지하게 높은 거죠. 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얼마나 왔을까요? 아까 4%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보다는 높겠죠, 그러면. 네. 무려 97%였습니다. 이건 조금 사실은 위험한 수치이기도 한데 말이죠. 예. 네, 97%. 네. 네, 연령별로도 40대 이하에서는 90% 이상, 그리고 50대가 82%, 네. 60대 이상에서도 65%가 잘한다. 예. 이렇게 응답을 했으니 모든 응답층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해석이 좀 불가능한 그러게요. 이런 측면이기도 하죠. 뭐 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뭐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잘 나가다가 항상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인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인사 5원칙 위배 논란이 계속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나올까 상당히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예. 적어도 일단 그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뭐 큰 문제가 좀 안 됐던 거 이렇게 보여지죠. 예. 이낙연 국무총리 그는 이제 그 조사 기간 중에 그 인준을 받지 않았습니까? 31일이었습니까? 예.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그 후보자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30일 조사를 시작할 때 이 총리로서 좀 적합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데 대해서 61%가 적합하다. 예. 적합하지 않다는 14%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게 이제 바로 그 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 인준 청문회 전에도 이제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적합하다가 60%였는데 이게 1%포인트 더 이제 적합하다는 의견이 높아진 거죠. 예.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됐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적합하다는 응답이 그 61%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게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냥 높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보자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2013년 2월 그 정홍원 총리가 이제 초대 총리로 이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적합도 여부를 물어봤더니 적합하다 28%. 부적합하다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 2월 그 이완구 총리 때는 적합하다 29%, 네. 부적합하다가 무려 41%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유장 전입이 주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국민들을 눈높이 위해서는 뭐 유장 전입 자체는 큰 문제로 좀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고위공직 배제 원칙 이른바 그 5대 비리 기준을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예. 이제 그 두 가지 복수 응답을 하도록 했는데 네. 탈세가 71%. 예. 굉장히 높죠. 병역 면탈도 안 된다. 42%. 부동산 투기 이 역시 안 된다. 38% 이렇게 나왔는데 네네. 반면에 위장 전입은 안 된다. 이런 응답이 16%. 네. 논문 표절 13%. 그래서 이게 뭐 큰 변수는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사는 이 지지율 고공행진이 계속될 수 있겠는가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지지율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될 수는 없을 테고요. 네.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고 단기적으로는 당장 이제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난 이제 오늘 이제 저기 인사청문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때 이제 지지율 추이가 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거짓 해명 논란이 상당히 좀 큰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친척집이라고 했던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이를 상쇄하는 측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예.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 지지율 변화 추이를 살펴볼 때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이번에 이제 갤럽에서 조사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그 직무 수행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에 대해서 요인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네. 이렇게 그 자유 질의를 해봤습니다. 주관식이었군요. 주관식으로 물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예. 소통을 잘하고 국민과 공감하려 노력한다. 네. 이게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인사. 꽤 잘하고 있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잘한다. 그리고 공약을 지키려 한다. 이런 순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태도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 고공행진 꽤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이제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게 있죠. 네, 그 지지율 함정의 덫. 네. 네. 그 고공 지지율의 함정. 그 덫에 이제 스스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게 뭐 자만이나 오만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결정적인 쟁점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외생 변수 이 사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사드 문제로 꼽으신 거예요? 어떻게든 그 현실적으로 좋은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네.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 8.4대 그 추가 반입보고 논란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이나 그 바른정당 이 구여권에서는 이제 그 공세를 좀 굉장히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서리만 요란한 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다가 결국 이제 미국에 끌려다니는 방식이 될 경우에는 이 정치적인 그 반대 진영은 물론이고 이 지지 진영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당할 공산도 큽니다. 네. 과거 일본 민주당 집권 사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네. 그때 이제 일본 민주당 이 오키나와 그 미군 기지 이전 공약을 내걸고 이제 집권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나 결국 미국 측이 계속 시간을 끌면서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그 천안함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두 손 들고 미국 측의 이제 요구를 그냥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 아주 그 급락하는 예. 이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아마 이 정부도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네. 자, 매끄럽게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이게 좀 관심사라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뉴스맥 이렇게 정리를 하죠.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였습니다.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잘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 기대 이상이다. 여러 가지가 기대 이상이죠. 예. 네, 이건 지지율까지 포함해서 중의적인 의미인데요. 네. 기대 수준이 낮아서 그랬든 아니든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아직까지는 기대 이상이라는 평들이 많고요. 예. 바로 그래서 지지율도 기대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단적으로 그 모든 응답자 특성. 네,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슈를 진맥해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그 최근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정확하게는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84%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과거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83%가 가장 높았는데요. 아마 이때가 역사 바로 세우기 때였던가요? 83%입니다. 이거 지금도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그 사흘간 이 전국 성인 19세 이상이죠.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예. 휴대전화 85%, 집전화 그 15% 비율로 임의전화 걸기 방식이라고 하죠. 네. RDD 방식의 그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응답률은 19%였고요. 네, 95% 그 신뢰 수준의 이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별로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더 잘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죠. 응답자 특성이란 게 직업, 그다음에 연령대, 그다음에 어느 정당 지지하느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 평가, 긍정 평가가 높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 그 지지층에서도 이 긍정적인 평가가 그 44%, 부정평가는 32%. 무려 선택 기록했던 게? 2번 있었는데 네. 금융실명제 이후도 있었고요. 또 하나의 척결한 때. 그러니까. 그때 예. 아주 그냥 인기가 하늘을 찔렀는데 그것을 그 기록을 더 넘어섰군요. 넘어섰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율 역시 50%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역시 역대 최고 기록에 가깝죠. 네네. 이 공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 지지율 최고치를 갈아치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공공행진 그 배경과 향후 변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짚어야 되는 거 아시죠? 조사 개요부터 전해야 됩니다.